여러분, 눈이 침침할 때 돋보기 안경부터 쓰시죠? 그런데 말이죠. 침침한 눈의 90%는 노안이나 백내장이 아니라 안구 건조증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안과 전문의 김현우 원장입니다. 저도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구 건조증만 해결해도 흐린 시야가 선명해지고 시력이 되살아나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안경점부터 가고 영양제만 찾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싼 수술이나 안경 없이 집에서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내용은 안과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비밀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준비한 눈 건강 비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눈이 가장 침침하셨나요? 아침인가요? 저녁에 TV 보실 때인가요? 아니면 책을 읽을 때인가요?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 준비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안구 건조증이 어떻게 눈을 침침하게 만드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침침하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노안이구나. 백내장 초기인가 보다. 안과 가서 수술해야겠지? 하지만 놀랍게도 시야가 뿌옇게 보인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 10명 중 9은 실제 시력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안구 건조증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얇은 투명 렌즈 같은 눈물막이 덮여 있는데요. 이 눈물막이 있어야 빛이 고르게 굴절돼서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눈물이 마르고 눈물막이 깨지면 빛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사물이 겹쳐 보이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혹시 인공 눈물 넣었을 때 순간적으로 시야가 선명해진 경험 있으셨나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눈 자체 문제가 아니라 눈물막이 망가져 있다는 신호죠. 두 번째 문제는 각막 손상입니다. 눈물이 줄면 눈꺼풀과 각막이 직접 마찰하면서 수없이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유리창에 흠집이 나면 햇빛이 산란되듯이 시야가 번지고 흐려집니다. 이렇게 각막에 상처가 쌓이면 0.3까지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심지어 난시처럼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도 같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염증입니다.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눈을 소독해주는 살균액입니다. 이 눈물이 부족하면 세균이 쉽게 번식하면서 눈꺼풀 염증, 결막염, 심하면 각막염까지 생깁니다. 이 염증은 단순히 눈이 시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거나 눈곱이 자주 끼는 증상으로도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안구 건조증이 단순한 눈의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시력 자체가 떨어지고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김남희 어르신은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백내장은 아니었고 심한 안구 건조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으로 한 달 만에 신문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침침하다고 무조건 나이 탓, 백내장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원인은 당신의 눈이 말라간다는 것,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집에서 간단하게 이 안구 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 바로 인공 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을 눈이 뻑뻑할 때만 넣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인공 눈물은 그때그때 불편함을 잠깐 덜어주는 게 아니라 눈을 보호하는 예방약, 그리고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공 눈물은 단순히 수분이 아니라
우리 눈의 천연 렌즈, 눈물막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앞 유리창에 빗물이 고였을 때 와이퍼를 켜면 깨끗해지죠? 눈물막도 똑같습니다. 이 얇은 물막이 있어야 빛이 고르게 통과하고 사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이 눈물막이 군데군데 깨져서 빛이 흩어지게 됩니다. 인공 눈물을 넣는 순간 눈물막이 다시 채워지면서 시야가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공 눈물은 눈이 아플 때 쓰는 약이 아니라 눈이 말라가기 전에 미리 쓰는 약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넣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아침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눈꺼풀은 덮여 있지만 눈물 분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가장 건조한 상태입니다. 이때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 밤새 손상된 각막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입니다. 낮 동안 눈을 혹사시킨 뒤 마지막으로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 밤사이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넣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엔 꼭 필요합니다. 책을 오래 읽을 때, 스마트폰을 30분 이상 볼 때, 컴퓨터 모니터를 오래 볼 때, 또는 건조한 사무실, 에어컨 히터가 있는 환경에 있을 때, 이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눈이 훨씬 더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틈틈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공 눈물을 골라야 할까요? 약국에 가면 정말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첫째, 보존제가 없는 제품, 보존제가 들어있으면 자주 넣을 경우 오히려 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4번 이상 넣으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무보존제 제품을 고르세요. 둘째, 자기 증상에 맞는 점도가 묽은 제품은 산뜻하고 부담이 없지만 효과가 빨리 사라집니다. 점도가 진한 제품은 오래가지만 약간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묽은 것, 잠자기 전에는 진한 것, 이렇게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인공 눈물은 아껴 쓰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싸다고 아까워서 하루에 한두 번만 쓰시는데 그건 그냥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정말 효과를 보려면 물처럼 자주 예방하듯 넣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70세 김정순 할머니께서는 신문 글자가 뿌옇게 보여서 안경을 새로 맞추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죠. 제가 인공 눈물을 아침 저녁 틈틈이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니, 그냥 물량 넣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죠? 너무 놀라셨습니다. 66세 박영수 어르신은 항상 TV가 2개로 겹쳐 보이고 밤에 운전이 힘드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백내장이 아니라 심한 안구 건조증이 원인이었죠. 인공 눈물을 2주 꾸준히 쓰신 뒤 밤 운전도 문제 없을 만큼 시야가 맑아졌습니다. 여러분, 인공 눈물은 절대 사치품이 아닙니다. 눈 건강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 눈물은 눈이 불편할 때 한 번만 넣는 것이 아니라 아침, 자기 전,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예방하듯 자주 쓰셔야 합니다. 보존제 없는 제품, 낮에는 묽은 것, 밤에는 진한 것,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수술이나 약 없이도 시력을 다시 선명하게 만들고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눈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물과 기름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요. 눈물의 가장 바깥층은 지질층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름층이 있어야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고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이 기름층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눈물이 빨리 마르고 눈이 금세 뻑뻑해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눈물의 기름층을 튼튼하게 만들어 증발을 막아줍니다. 또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의 뿌리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안구 건조증 증상이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하루에 오메가3를 1000mg 이상을 섭취한 사람들은 눈이 침침한 증상이 2주 만에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에 오메가3가 많을까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이 생선들 한 토막만 드셔도 필요한 오메가3의 절반 이상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셔도 눈 건강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씨앗류입니다. 아마씨, 치아씨, 해바라기씨, 요거트나 샐러드에 한 스푼만 뿌려 드셔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메가3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3주 이상은 드셔야 눈이 촉촉해지고 시야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72세 이영자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항상 눈이 뻑뻑해서 인공 눈물만 하루에 10번씩 넣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증상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오메가3 음식도 매일 챙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고등어 구이는 일주일에 2번, 아침마다 호두 한 줌, 그리고 샐러드에 치아씨드 뿌리기, 이렇게만 바꾸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는 눈이 훨씬 시원하고 인공 눈물 사용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밤마다 TV 글자가 2개로 겹쳐 보인다고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메가3 음식과 함께 오메가3 영양제를 병행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검진에서 각막 표면의 염증이 줄었고 시야도 한결 맑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 오메가3 영양제만 드시는 것보다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 속 오메가3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흡수되어 체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고등어 구이를, 수요일 점심에는 연어 샐러드를, 금요일 아침엔 호두 한 줌과 치아씨드를 요거트로 간식을, 이렇게 일주일 식단에 오메가3 음식을 배치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 꾸준히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을 잘 못 드시거나 채식 위주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시중에도 정말 많은 오메가3 제품이 있는데요. 아무 제품이나 고르면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항상 알려드리는 선택 기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EPA와 DHA 함량입니다. 두 성분의 합이 최소 1000mg 이상, 이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EPA는 염증을 줄여주고 DHA는 망막과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둘째, 아티지형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흡수율이 가장 높고 위장 부담도 적습니다.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꼭 확인하세요. 셋째, 안전 인증입니다.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는 중금속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IFOS, GOED 같은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을 선택해야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 D와 E 포함 여부입니다. 비타민 D는 뼈와 면역을 강화하고 비타민 E는 오메가3 산패를 막아줍니다.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복용 편의성입니다. 캡슐이 너무 크면 삼키기 힘들고 비린내가 심하면 오래 못 드시죠? 요즘은 작은 소프트젤 형태, 레몬향 코팅 제품도 많습니다. 이런 걸 선택하시면 꾸준히 가능합니다. 복용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기 있는 식사 직후에 하루 한두 캡슐 드시면 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드셔도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메가3는 눈물의 기름층을 지켜서 눈이 쉽게 마르지 않게 하고 각막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씨앗류, 이 세 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도 안구 건조증은 물론 시력 저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다시 맑은 세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눈찜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이 건조하거나 침침할 때 따뜻한 수건을 눈에 대면 순간적으로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는 경험이 있으셨죠?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꺼풀 가장자리에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분비되는 기름이 눈물의 기름층을 만들어 눈물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화장, 먼지, 노폐물 때문에 마이봄샘이 막히게 되면 눈물이 마구 증발하면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따뜻한 찜질입니다. 찜질을 하면 눈꺼풀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막혀있던 기름샘이 열리면서 눈물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거죠. 실제로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씩 따뜻한 찜질을 2주간 한 사람들은 안구 건조 증상이 5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또 미국의 한 임상 연구에서도 눈찜질을 꾸준히 한 그룹은 하지 않은 그룹보다 시력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찜질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수건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데운 뒤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너무 뜨겁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눈에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두시면 됩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막힌 기름샘이 풀리고 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시중에 파는 찜질 전용 안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쓰는 안대, 전기열을 이용하는 안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런 제품은 일정한 온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꾸준히 사용하기에 좋죠. 특히 밤에 자기 전 10분만 사용해도 아침에 눈이 훨씬 덜 건조합니다. 세 번째는 차 티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녹차나 캐모마일 티백을 따뜻한 물에 우린 뒤 살짝 식혀 눈 위에 올려줍니다. 티백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70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늘 눈이 뻑뻑해서 TV를 30분 이상 못 보셨습니다. 인공 눈물을 하루에 10번 넘게 넣었지만 잠 10분, 금세 다시 건조해졌죠. 제가 눈찜질을 아침 저녁으로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눈이 한결 덜 아프고 TV도 1시간 이상 편하게 보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68세 이철수 어르신은 운전할 때 눈이 너무 침침해서 밤길이 두려우셨습니다. 제가 전용 안대를 권했고 매일 10분씩 쓰신 결과 한 달 만에 눈부심이 줄고 운전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찜질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세수하기 전 5분, 밤에 자기 전 10분, 딱 이 정도만 하셔도 안구 건조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많이 하는 집,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찜질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점 기억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눈찜질은 마이봄샘을 열어 눈물의 기름층을 회복시키고 각막 손상을 막아줍니다. 수건 찜질, 전용 안대, 티백 찜질, 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시 촉촉해지고 맑은 시야를 되찾는 그날까지 오늘 알려드린 찜질법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력 회복을 돕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 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아무 제품이나 쓰는데요. 보존제가 들어간 제품은 하루에도 여러 번 쓰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보존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사용 후 뚜껑 위생도 중요합니다. 입구가 속눈썹에 닿으면 세균이 번식하니까요.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고 청결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일회용 제품은 개봉 후 바로 버려야 합니다. 다회용도 한 달 이상 쓰면 위험합니다. 아깝다고 여러 번 쓰지 마시고 당일 다 쓰고 버려주세요. 다른 안약과 함께 쓸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 간격을 두세요. 같이 넣으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3 음식 섭취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조심하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량 섭취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나 설사가 생깁니다. 하루 권장량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름에 튀긴 생선이나 가공품은 피해주세요. 염분과 기름이 많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눈찜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도를 잘못 맞추십니다. 40도 전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뜨겁게 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찜질 시간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10분 정도,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눈이 충혈되고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찜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막염이나 다래끼가 있을 때 찜질을 하면 세균이 더 번식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생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용한 수건이나 티백을 다시 쓰면 안 됩니다. 매번 깨끗한 것을 준비해서 사용하세요. 렌즈 착용자라면 반드시 빼고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습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력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작은 주의점들이 여러분 눈을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시력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도 어려운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조금의 관심과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꾸준함이 눈을 오래 건강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눈이 침침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맑아지고 세상이 선명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가 내일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맑고 선명한 눈으로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